2008년 1월 5일 오카야마 현의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히메사카 동굴에 있는 지하 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는데요. 경찰이 곧장 출동을 해서 상황을 들어보니 자신들은 고치 대학교의 탐사 동아리 부원들로 13명이 함께 오카야마 지하 호수를 탐사하러 들어갔는데 그중 한 명인 나구라 유키가 동굴 호수에 수영을 하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실종자의 생사를 모르는 무척 다급해 보이는 상황. 하지만 사고가 난 지하 호수 동굴 입구에서 왕복으로 3시간이나 걸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들어간다고 해도 워낙 입구가 좁았고 동굴의 내부에는 물에 잠긴 부분도 존재해서 사고 위치까지는 빨라도 30분이 넘게 소요되는 상황이었죠.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오후 7시쯤으로 이미 사방은 어둡게 잠기고 있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다급하게 동굴을 수색해보지만 동굴 어디에도 실종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부터 경찰과 구급대원, 인근 지역의 주민들, 해당 동굴에서 탐사를 했던 경력이 있는 고치 대학교의 졸업생들과 전문가까지 동원되어서 6일간 수색을 진행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 나구라의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동아리는 고치대학교의 탐사 동아리로 히메사카 동굴의 지형과 수심을 연구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동굴은 고생 때부터 자연적인 기후에 의해 형성된 지하 동굴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동굴의 내부는 석회암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동굴 속은 수갈래의 길로 갈라진다고 하죠. 그리고 히메사카 동굴의 가장 안쪽에는 수심 30m 지하호수가 있는데 바로 이 지하호수가 이번 탐사의 최종 목적지였다고 합니다. 동굴의 내부는 몹시 좁았기 때문에 13명의 멤버들이 4명, 4명, 5명씩 조를 나누어 순서대로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실종자는 5명으로 이루어진 조에 속해서 제일 마지막 순서로 동굴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렇게 동굴 속을 1시간 정도로 걸어갔을 때 드디어 거대한 지하호수가 멤버들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이때 나구라가 갑자기 호수 안으로 뛰어듭니다. 다른 멤버들은 당황하긴 했지만 곧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웃어 넘기고 각자 동굴의 이곳저곳을 탐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 나구라가 뛰어들었던 호수 쪽이 너무 조용했다고 느꼈던 멤버들이 호수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대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다른 멤버들과 함께 동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찾아보지만 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나구라가 물에 빠졌다고 판단한 멤버들이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결국 수색 끝에도 실종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못했고 경찰은 탐사 동아리 멤버들의 진술을 토대로 나구라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힘이 빠져 호수에 빠져 익사했고 시신은 호수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결론짓게 되는데요. 얼마 뒤 한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익명의 네티즌이 나구라 씨의 실종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냐는 의문들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 의문점들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탐사를 허가받지 않았다. 오카야마 지하호수가 있는 히메사카 동굴은 천연기념물로 해당되는 곳이라서 탐사를 하려면 교육위원회에 미리 탐사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은 후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치대학교의 탐사 동아리 측에서 교육위원회에 어떤 분이나 탐사 신청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탐사 동아리였고 무려 14명이나 참가한 탐사라면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했을 절차인데도 무단으로 탐사를 진행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건 당시의 수상한 정황들인데요. 탐사 동아리들의 멤버들의 조사를 받는 내내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13명이 다 같이 들어갔다, 5명 사이에서도 서로 시간차를 두고 들어갔다라는 등 멤버들마다 진술이 달랐고 그 진술도 몇 번이나 번복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당시 언론 보도에서 혼선이 생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다시 멤버들을 불러서 진술을 들었을 때는 이미 말을 맞춘 것인지 5명씩 3팀으로 나누어서 시간차를 두고 동굴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죠. 또한 사고 당시에 대한 증언조차도 계속 번복이 되었는데요. 일단 피해자가 타이에 의해서 빠진 건지 자의에 의해서 들어간 건지조차 알 수 없었고 물에 들어간 것은 목격했음에도 제지하거나 구출하려는 행동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실종자의 사건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었죠. 그저 터치했다라는 말을 끝으로 실종자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건데요. 도대체 이 터치했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위해서 동굴의 입구로 나올 때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가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에 빠진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한 명쯤은 그 동굴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혹시 모를 구조를 대비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거기다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영을 시작한 시간은 오후 2시경으로 사고가 난 시간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6시 15분경. 아무리 동굴 입구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적어도 4시쯤에는 신고 접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가량의 공백 시간 동안 그들은 뭘 한 걸까요? 그리고 모두가 동굴에서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의혹으로는 탐사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의 행동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 이후 당연히 각종 언론과 기자들이 탐사 동아리 멤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따는 건 당연한데요. 보통은 동아리 회장 측이 인터뷰를 하거나 상황을 정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동아리의 회장이었던 하쿠마 미호는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고 상황도 정리하지 않은 채 부회장인 이토 토모코와 함께 회장
과장, 부회장직에서 사퇴하며 동아리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정보를 삭제해버리죠. 물론 학생들의 입장에선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웠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정보까지 급하게 삭제하며 동아리의 간부직을 사퇴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그리고 네 번째, 바로 피해자의 SNS 게시글의 삭제 흔적인데요. 이것은 사고가 난 이후 가족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아들의 믹시라는 SNS 계정 정보를 받은 부모님이 아들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SNS에 접속을 했는데 사고가 났던 당일부터 누군가 지속적으로 실종자의 계정에 접속했던 사실을 발견한 건데요. 의아하게 생각한 부모님이 계정의 정보를 확인해보자 일부의 게시글을 수정하고 비공개로 돌렸다가 피해자의 사건이 사고로 종결될 때쯤 일부의 게시글을 삭제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도대체 누가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해서 게시글을 비공개로 돌리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삭제를 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삭제된 게시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접속한 사람의 접속 기록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누군가 피해자의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그 게시글들을 수정하고 삭제해야 했을 정도로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멤버들이 다 함께 있었음에도 수용은 나구라 씨 단 한 명만 했다는 것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당시는 1월로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옷을 입은 채 갑자기 물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리 실종자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도 물에서 나왔을 때 저체온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죠. 일부의 사람들은 실종자인 나구라가 사실은 동굴까지도 가지 않았고 그 전에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저 사고사로 종결되어 있을 뿐이죠. 21살의 나구라 유키, 그의 시신은 지금도 지하호수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쓸쓸히 묻혀가고 있을까요?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카야마 지하호수 실종사건 미스테리 편의 여우였습니다.